다음은 아까 경과보고 과정에서 말씀드렸지요. 처음부터 협동조합이라는 특정한 체제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논의하는 구조 사이에서 사업이라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이때까지 증명되어 왔던 주식회사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선택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토론과 논의의 시간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기에는 뭐 그냥 진지하고 이 정도였지만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언성도 높여지고 그렇게 치열한 시간들의 끝에 저희는 협동조합이라는 체제를 여러분께 선보이게 됐습니다. 왜 우리는 공정미디어를 위한 이 시간에 협동조합이라는 제도를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최동석 준비위원께서 나오실 겁니다. 최동석 준비위원님은 오랜 기간 한국은행이라든지 교보생명, 금융계의 고위직 임원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경영이라는 것은 늘 효율적이어야 된다는 사고로 일관하셨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사람 중심의 경영의 또 다른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이 협동조합으로 오는데 강력한 목소리를 내주셨던 준비위원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리로 오셔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TV 홈페이지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거기 자유 게시판이라는 난이 있는데요. 거기 어느 공무원이 나는 공무원인데 협동조합에 가입해도 되나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협동조합에 가입하는데 공무원이 안 되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나 사람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적도 불문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요. 인종을 불문합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공무원이 이걸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 하에서 수많은 인권을 탄압하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유로운 세상에서 공무원인 신분으로 내가 미디어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내가 뭔가 불이익을 혹시나 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다.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또 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를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아주 경쟁을 강조합니다. 저는 경영학자지만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경쟁력은 협력을 통해서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쟁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정책을 써오는 바람에 우리는 전부 경쟁의 세계에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경쟁이 뒤처질까 봐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협력의 세계로 오게 됐습니다. 협력의 세계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왜 협동조합이냐? 협동조합이 왜 그렇게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주하는 정신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항상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져라, 주인의식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주주야, 주주. 내가 주인이, 종업원들이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주인의식을 가지라 그러면 그거 갖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자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스스로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협동조합은 모든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누가 따로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의식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주인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준비위원들이 내일 모레
총회를 하는데 285명인가요? 285명만 참석한다는 거예요. 1000명이 넘는 신청자 중에서.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주인의식이 없구나. 이게 주식회사 정신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로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해서 이렇게 많은 꽉 차서 지금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서서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자주정신으로 협동조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립입니다. 자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스스로 선다는 거잖아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큰 사람의, 유명한 사람의 힘을 우리가 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가치죠. 이번에 총회를 하면서 이런 미디어 협동조합을 구성하면서 저희들이 많은 논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자, 무슨 유명한 연예인을 우리 가입시키자, 또는 유명한 정치인들을 가입시키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 아무개 이름만 들으면 전 국민이 아는 그 사람을 우리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나 발기인으로 가입시키자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거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거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경쟁 속에 있으면 거품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립하려는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 누구의 유명한 인사에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주인된 서로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자치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조직을 운영해 가면 됩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총회에 많은 분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회의를 하고 서로 논의해서 정말 바람직한 언론이 무엇인지를 함께 만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이제 조합원들이 해야 할 일 3가지가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3가지를 하면 됩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서로 협력하시면 됩니다. 협동조합이잖아요. 우리가 협동하라고 모인 거잖아요. 협력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하셔야 할 일은 뭐냐? 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하고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협동조합입니다. 세 번째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번영을 꿈꾸는 겁니다. 우리가 번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을 구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매출을 이렇게 물건을 팔아서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매출 가격이 100만 원이 된 것이죠. 그 중에서 매출 원가를 계산해 보면 75만 원이 나옵니다. 뭐 유통비용, 물류비용, 인건비, 또 뭐 원자재 값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약간의 마진까지 포함해서 다 판매 가격이 빼고 나면 25만 원 정도가 이익이 남습니다. 자, 이게 주식회사면 어떤 형태가 나타날까요? 이 25만 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주식회사면 한 줌도 안 되는 투자자들, 자본가들이 25만 원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발달한 나라는 계속 경제가 발전해 가면 갈수록 잘 사는 사람은 더욱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욱 못 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협동조합을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 25만 원의 이익이 조합원에게 골고루 배당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많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이 작년 12월 달에 발효됨으로써 겨우 이제 우리도 협동조합을 5명 이상이면 만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아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고요. 자, 보세요. 인구 대비 협동조합에 가입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다 선진국이죠.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은 이렇게 협동조합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나요? 아직 미미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 그래프에는 안 나왔지만 한 나라를 샘플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위스라는 나라인데요. 스위스는 어디 있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스위스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척박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과거에는 스위스 국민들이 유럽 전쟁이 워낙 많았으니까요. 전쟁에 나가서 용병으로 돈을 벌어다가 생활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예술가들이 은퇴하면 어느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느냐 하면 바로 스위스에 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 그렇게 부강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했냐? 그 힘이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스위스 국민들의 90% 정확한 숫자는 통계마다 좀 다른데요. 90% 내지 95%가 협동조합원입니다. 우리도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치가들과 재벌들이 못 만드는 나라를 우리가 스스로 협동조합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어떠냐? 아직 지난 12월에 법이 시행됐으니까요. 언제 어떻게 이제 협동조합 붐이 일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협동조합은 관심이 별로 없고 방송사에 관심이 있다. 좀 진실을 말하는 방송을 해달라.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오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간 방송사가 6개 있고요. 국영 공립 방송사가 9개 있습니다. 전부 15개의 뉴스와 종편을 포함하여 할 수 있는 방송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민간 방송사는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다 찌그러졌습니다. 건물이 찌그러졌다는 거 아니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희가 협동조합을 준비하면서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기 위해서 이런 카피를 썼습니다. 이건희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광고를 썼더니 그 광고 내용 속에는 우리는 재벌들을 절대 봐주지 않는 공정한 진실을 말하는 방송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설립 동의자로 참가해 주세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일간지, 국내 종합일간지 어디에도 이 광고를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본 권력이 이 모든 것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공립 방송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잘 알다시피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대통령 한 사람의 영향력 하에 있는 방송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KBS, MBC 같은 방송사들이 저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방송사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방송사만 할 것이냐? 네, 방송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방송사만 하는 건 아니고 방송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방송사는 여러분 MBC 보셔서 아시겠지만 MBC 제가 대충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약 1년에 매출이 한 1조 원 정도 되고 수천 명의 인원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시설 속에서 약 8천억 정도의 예산을 쓰면서 저렇게 방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우리 협동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낼 수 있겠냐. 우리가 1조를 어떻게 모으며 8천억의 1년 예산을 쓴다는 게 가당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존의 20세기식 방식의 언론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21세기식 아주 새로운 혁신적인 방식으로 적은 돈을 들여서도 방송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기술자들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겸손하게 약 10만 정도의 조합원을 모을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년에 약 한 50만, 후년에 100만, 한 200만 정도 되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요, 방송을 실제로 여러분 원하시는 거는 안방에서 텔레비 있는데 쫙 누르면 KBS 나오고 MBC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그 방송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 TV도 바로 MBC 다음에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에 의하면 약 100만 명의 조합원들이 모여야만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 나오면 이제 MBC나 KBS를 능가하는 방송 콘텐츠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명이 될 때까지 그럼 우리는 텔레비 못 보고 있느냐? 이제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만이든 50만이든 되는 대로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 조합원들에게 같이 공유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실 때 이거 다 받으셨죠? 네, 이게 사업 보고서입니다. 이게 사업 계획서이자 예산 수지 예산서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이사장님도 하나 보시죠. 네, 이게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17페이지와 1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입 시나리오가 있고요, 지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입니다. 자, 이게 저희가 시나리오 A, B, C가 있는데요. 시나리오 B를 여기다 지금 말씀드렸고요. 시나리오 C는 아주 낙관적인 거고 시나리오 A는 비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입 시나리오 B나 C를 보면 월 조합비 20억입니다. 조합 출자금 약 한 1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MBC와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20만 조합원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 시설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문법의 방송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이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100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다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방에서 마음대로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시대가, 국민 TV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방송 사업만 하는 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럼 무슨 사업을 하느냐? 여러 한 20만, 50만, 100만 조합원들이 되면 저는 경영학자니까 해야 할 사업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유통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생산한 제품들을 조합원이 소비하는 유통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서 우리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은 5대 기본 정신,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5대 기본 정신 가장 핵심은 공정거래와 원가주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질 좋은 상품들을 싸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마켓플레이스로 형성된다는 말이죠. 교육사업도 합니다. 신용사업도 합니다. 주택사업도 할 것입니다. 주택사업이란 뭐냐? 유럽에 가면 이런 협동조합으로 주택사업을 아주 많이 합니다. 이 주택사업은, 우리나라의 주택사업은
이거 완전히 원가를 모르기 때문에 거품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유럽 그 선진국들의 그 협동조합에서 하는 주택 사업은 원가로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질 좋고 아름답고 편안한 그런 환경에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하는 것이죠.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분양을 하더라도 아주 좋은 건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의료 사업입니다. 100만 명 조합원이 되면 우리가 병원을 지어서 지역마다 조합원들만 이용하는 병원을 만들어서, 제가 어느 그 대학병원 병원장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병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각 과장들과 회의를 할 때 각 과의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놓고 회의를 한다는 거죠. 이거 큰일입니다. 영리병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을 고객으로, 돈덩어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병원을 지어서 조합원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방송도 퀄리티 있는 방송을 하게 되시지만 우리의 경제생활 전체가 선진국과 비슷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재벌들이 못해주고 정치인들이 못해주는 것을 협동조합의 정신을 발휘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